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느 정도 말아올리기는 했지만 결국 모두 다 마이너스로 장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그나마 약보합으로, 나스닥은 마이너스 1.04%,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75%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큰 하락을 경험한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요. 맵을 보시면 유난히 빨간 부분이 보이죠? 반도체 섹터는 역시 피바다입니다. 저번 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의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나스닥이 결국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2년 만에 최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하락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제 생각을 뒷받침할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나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러시아가 했던 우크라이나가 했던 결과적으로 두 나라 간의 전쟁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비관적인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던 와중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러시아가 결국에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미사일을 발사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출근길에 도심 한복판에 발사를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민간인을 노린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7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중에 40여 대 정도를 격추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키이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1명 이상이 죽고 64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살펴보니 어린아이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너무 참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격이 크림대교 사건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직접 푸틴이 밝힌 것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래도 잘 살던 나라를 공격해 들어와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와중에 기름을 부어버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끝까지 간다 식으로 전쟁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겁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국이 또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채가 다시 매도세라고 합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650억 파운드 규모의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이을 단기 자금 지원 계획을 내놨다고 하지만 결국 시장의 불안감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 중앙은행 혼자서 채권 안정에 힘을 쏟았는데 실패했다면 그래도 좀 충격이 덜했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국 재무부에서도 같은 목표를 위해서 3주 안에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이것도 약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0년 만기 길트 수익률이 0.29%포인트 폭등해서 4.68%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채권을 팔아치우면 채권 수익률이 폭등합니다. 이 빅동은 저번 달에 영국 재무부가 재원 조달 방안은 생각도 하지 않고 대대적인 감세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수익률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겁니다. 영국 정부가 너무나도 큰 비난에 부딪힌 이후에 결국에 감세안을 어느 정도 철회하기는 했지만 철회를 결정했던 그 양이 조족지혈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또 영국 파운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다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였고 그와 동시에 2년, 10년 채권 수익률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면서 결국에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악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중앙은행의 약속은 굳건하다면서 인플레이션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한 명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한동안 제약적일 것이라고 하며 긴축 통화정책의 누적 효과가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하고 긴축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 뿐이에요. 어차피 알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연준 위원들에 이어서 너무나도 큰 인물이 주둥이를 털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타이틀도 어마어마해요.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제이미 다이머
JP모건 회장이 CNBC에서 6에서 9개월 내에 미국 경제도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실 거예요.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밝혔다시피 미국의 GDP가 2번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벌써 느끼고 있죠? 말 안 해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경기 침체는 몇 개월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가도 올라, 물가도 올라,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이랑 주식만 안 오르니까 우리한테는 벌써 심리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저렇게 친히 내년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밝혀주시니 이 말을 본 시장은 당연히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분의 입에서 또 나온 이야기 한 가지는 뉴욕 증시의 S&P 500이 20% 정도 추가적으로 급락이 가능하다면서 다음 20% 폭락은 지금까지 있었던 폭락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지금도 화생방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13일에 있을 CPI 지수 발표 전후로 주요 은행들과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JP모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시티 등을 포함한 은행들과 펩시코, 델타의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이번 실적은 어차피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분기와 2023년에는 너무나도 많은 악재들 때문에 큰 하방 리스크가 있어서 가이던스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악재들만 설명드렸죠? 그나마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미들이 거의 다 항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긴 했어요. 개미들이 계속 항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지표가 나온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사를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희망을 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성 자산인 머니마켓 펀드로 2020년 4월 이후 최대의 자금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등이라고 여기던 애플, 테슬라 주식을 결국은 버티다 팔아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어땠나요? 개미들의 제일 원칙과도 같은 1등주를 사라. 이것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등주를 사놓으면 항상 마음이 편했던 개미들은 이제 1등주마저도 믿지 못하고 다 팔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아래 설명에 주식시장이 갈구하던 바닥 신호인 커피출레이션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커피출레이션은 조건부 항복이라는 뜻으로 급락세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희망을 버리고 항복하듯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급락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3단계로 나뉜다고 해요. 처음엔 아니야 이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부정단계에서 진정이 되지 않으면 공포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공포를 집어먹는 순간이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마지막에 무조건적인 항복이라는 의미의 커피출레이션 하면서 투매로 이어진다고 하죠. 그 이후에 남아있는 매물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커피출레이션은 실질적 바닥의 신호로 여겨진다고도 합니다. 저도 이 표현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걸 보니 정말 바닥이 가까워진 게 아닌가 건방진 기대를 한번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참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도 많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3배 레버리지 종목들 차트만 보더라도 TQQQ, 유프로, SXL 모두 2년 전인 2020년의 가격대로 모두 돌아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SOXL로 오늘 마감이 8.28달러인데 이것은 2020년 5월 달의 가격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역시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기분 좋아하는 변태인가 봅니다. 오늘 떨어질 때 마감가 기준으로 TQQQ는 19달러, SOXL은 8달러로 약 100달러씩 걸어놨는데 TQQQ 6주를 더 주워 담을 수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락이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현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2020년은 고사하고 2019년, 2018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된 가격까지도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미친 세일 찬스라고요. 이미 모든 세배 종목들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하락폭보다 훨씬 많은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QQQ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75% 정도 하락을 했다면 오늘 기준으로 TQQQ는 전고점 대비 80%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OXL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85%가량 하락을 했지만 지금은 이미 90% 정도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6%는 아직도 여력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하락폭을 넘어서는 것도 어찌 보면 시간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는 항상 하락장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락장에서 숏을 쳐서 돈을 번다는 의미라기보다 하락장에서 남들이 다 무서워서 주식을 내던지고 도망갈 때 과감하게 미래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며 그런 하락장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관론과 악재들에 노출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내가 부자가 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하락장은 끝나고 상승장이 돌아올 겁니다. 어차피 1에서 2년 안에 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라며 꾸준히 수량을 늘려가는 기간으로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